이 15가지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의 상상력을 넘어선 캄보디아의 모습을 드러내며 믿기 힘든 숫자 10포인찬토를 외치게 할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의 중심부에 있으며 남서쪽 태국만을 따라 다사시 3km의 해안선을 자랑합니다. 서쪽과 북서쪽은 태국, 북동쪽은 라오스, 동쪽은 베트남과 경계를 접하고 있습니다. 약 싱헤이 시천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진 캄보디아는 미국 오클라호마주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또한 캄보디아는 광범위한 강과 호수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담수호인 톨레삽 호수가 경제와 문화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두 가지 뚜렷한 계절이 있는 열대 기후를 경험하며 더운 건기와 갑작스러운 소나기로 인해 프놈펜의 거리를 하룻밤 사이에 강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우기가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인구는 약 1,700만 명이며 30세 이하 인구가 60% 이상인 세계에서 가장 젊은 인구 비율을 가진 국가 중 하나입니다. 크메르어가 공식 언어이자 대다수 캄보디아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아울러 교육, 관광 및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프랑스어와 영어도 사용됩니다. 캄보디아 인구의 약 95%가 불교를 실천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캄보디아 국기는 독특하며 건물이 그려진 세계 유일의 국기입니다. 앙코르와트의 이미지와 파랑, 빨강 색상으로 구성된 이 깃발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깃발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설탕 야자수는 캄보디아의 상징 식물입니다. 많은 방문객들에게 놀라운 사실은 넓은 쌀밭에 우뚝 솟은 설탕 야자수의 모습이 캄보디아 농촌 풍경의 상징적인 아이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나무에서 수확한 SAP는 천연이며 맛있고 캄보디아의 중요한 전통 제품인 팜슈가를 생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숫자 14, 여성의 아름다움은 타투로 표현된다. 동남아시아 여성들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캄보디아 여성은 항상 잊지 못할 인상을 남깁니다. 이는 한 세기 전 선호되었던 건강하고 청동빛의 피부에서 현재 선호되는 맑은 피부까지 다양합니다. 그들은 우아하게 구부러진 손, 긴 검은 머리, 아몬드 모양의 눈으로 돋보이며 특히 전통적인 크라마에 둘러싸인 부드럽고 차분한 미소가 특징입니다. 일부 캄보디아 농촌 공동체에서는 미와 미덕을 가진 여성을 기리기 위한 특별한 의식으로 여전히 타투를 새기는 전통이 존재합니다. 목 뒤의 꽃, 손목의 고대 문양, 귀 근처의 섬세한 선 등 작은 타투들은 모두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외모에 기반하지 않고 행동, 근면, 효도, 지역사회에 대한 존경심을 바탕으로 마을 어른들에 의해 조용히 철저히 관찰되고 평가된 소녀들에게만 주어진다. 오늘날 캄보디아 여성들은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자신의 위치를 주장하고 있다. 수도 프놈펜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관광업, 국제기업 및 비정부 기구에서 일하고 있다. 그들은 능숙하고 정중하며 영어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동아시아 매력과 그레이스풀한 태도를 지니고 있어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인다. 매년 약 3,000에서 4,000건의 국제 결혼이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지며 주로 미국인, 프랑스인, 한국인, 일본인과의 결혼이다. 캄보디아 여성들은 결혼에서 정중함, 평등, 여성에 대한 존경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외국 남성들을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캄보디아 여성을 매혹시키는 비결을 알고 싶다면 아래 숫자 8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반드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참고 13. 재건의 수도, 제2 도시인 프놈펜은 캄보디아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메콩 강가에서 활기찬 대도시로 재탄생하고 있다. 크메르 루주의 시대 동안 버려졌던 이 도시는 오늘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로 분주한 모습을 보인다. 프랑스 식민지 건축, 고대 불교 사원, 현대 건물, 오토바이와 툭툭으로 가득 찬 활기찬 거리들이 독특하게 어우러진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프놈펜의 특별한 점은 메콩, 바삭, 톤레삽의 세 주요 강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어 그림 같은 강변 경관을 형성하고 로맨틱한 석양 유람선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는 인도차이나의 진주,
또는 동양의 파리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그 역사적인 아름다움과 매력을 잘 보여줍니다. 옥상바, 국제적인 레스토랑, 활기찬 야시장, 그리고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들이 매일 수도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프놈펜을 탐험하면서 왕궁,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금불상이 있는 은색 사원, 그리고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독특한 아르데코 건축 양식을 특징으로 하는 중앙시장과 같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를 방문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숫자 12. 캄보디아는 푸킨에서 현대 왕국으로 이어지는 기복의 역사입니다. 서기 1세기경 메콩 삼각주에 푸킨 왕국이 등장하였고, 이는 동남아시아의 가장 초기이자 강력한 국가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6세기에는 푸킨 북쪽의 작은 국가인 천라가 점차 강력해져 푸킨을 정복하였습니다. 9세기에는 자야바르만 2세의 즉위와 함께 크메르 제국이 공식적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자야바르만 2세는 천라 왕국의 전쟁 중인 크메르 왕자들을 통합하고 862년에 캄부자라는 새로운 왕국을 세웠습니다. 이는 콤부의 후손이라는 의미입니다. 콤부는 인도 출신의 은자로 나가물의 정령의 딸과의 신화적인 결혼을 통해 크메르 민족의 조상으로 여겨졌다. 이 제국은 12세기 수리아바르만 2세와 자야바르만 7세 아래에서 전성기를 맞이하여 앙코르와트를 건설했다. 이 시기에 앙코르의 수도는 동남아시아 본토를 아우르는 방대한 제국의 중심지로 발전하였고, 기념비적인 사원단지, 정교한 관계 시스템, 그리고 번영하는 문화가 특징이었다. 13세기 이후 크메르 제국은 이웃 왕국들과의 지속적인 전쟁, 특히 시암과 다이비액과의 전쟁으로 인해 쇠퇴하기 시작했다. 앙코르의 수도는 버려졌고 캄보디아는 어두운 시기로 접어들었다. 19세기 중반, 시암과 베트남의 완전한 합병을 피하기 위해 노로돔 왕은 1973년 캄보디아를 프랑스 보호국으로 만드는 조약에 서명했다. 캄보디아는 1953년 노로돔 시아누크 왕의 지도 아래 독립할 때까지 프랑스 인도차이나의 일부가 되었다. 독립 이후 캄보디아는 정치적 불안정에 빠지고 베트남 전쟁의 영향을 받았다. 1970년 론놀 정권이 시아누크를 전복시키면서 폴포트 아래에 크메르 루즈의 부상기를 열었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는 크메르 루즈 정권이 잔인한 대량 학살을 저지르면서 캄보디아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였다.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이 사망했다. 1979년 베트남이 개입하여 크메르 루즈 정권을 전복하고 캄보디아의 국가 재건을 도왔다. 수년간의 갈등과 협상 끝에 1991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민주정부 수립의 길이 열렸으며, 이는 캄보디아의 현재 공식 명칭인 캄보디아 왕국으로 이어졌다. 1993년부터 시작되었다. 숫자 11일, 인도와 불교의 깊은 영향을 받은 건축 초기 단계에서 캄보디아 건축은 인도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구조물은 주로 벽돌과 레이터라이트로 지어졌으며 힌두교와 불교 사원에 중점을 두었다. 푸난 시대 동안의 건축 양식은 꽤 단순했으며 주요 입구가 있는 단일탑 사원이 자주 등장했는데, 이는 푸놈대에서 볼 수 있다. 첸라 시대에 접어들면서 건축이 더욱 발전했다. 사원은 여전히 벽돌로 지어졌지만 점점 더 복잡한 조각이 포함되기 시작했으며, 특정 지역은 셈보르프레이 쿡과 같이 언덕이나 높은 지역에 위치했다. 앙코르 시대는 크메르 왕들의 후원 아래 캄보디아 건축의 가장 찬란한 시기로 여겨진다. 건축은 규모와 예술성 면에서 절정에 달하였다. 앙코르 와트, 앙코르 톰, 바yon 사원, 바푸온, 타프롬, 바안테이스레이와 같은 기념비적인 작품들은 이 시기의 생생한 증거이다. 벽돌과 레이터라이트 외에도 이 시기에는 사암이 주요 자재로 사용되었다. 사원은 일반적으로 대칭적인 배치, 여러 층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꽃 봉고리 형태의 탑, 프라사, 긴 갤러리, 그리고 벽에 조밀하게 조각된 부조로 특징 지어졌다. 기둥과 출입구 또한 그러했다. 이 조각들은 힌두교와 불교 서사시, 아수라 무용수, 그리고 일상생활의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앙코르 제국의 쇠퇴 이후
캄보디아 건축은 대규모 건축물이 줄어들었습니다. 전통적인 불교탑은 특유의 곡선 지붕을 가진 나무로 지어졌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는 프랑스 식민 건축이 캄보디아에 도입되어 특히 프놈펜의 정부 건물과 고급 주택가에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현대시대에 들어서 특히 전쟁과 불안정한 시기가 지나간 후 캄보디아 건축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점차 현대화되고 있습니다. 고층 건물, 콘크리트, 강철 및 유리 쇼핑센터가 고대 전통 구조물과 나란히 점점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숫자시. 사람들은 결코 땅에 발을 딛지 않는 수상 가옥들이 있습니다. 캄퐁 플룩에서는 기둥 위에 서 있는 집들이 6m 높이로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단단한 땅에 발을 딛지 않고 평생 살고 있는 곳입니다. 우기 때에는 강의 흐름이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바뀌어 호수가 정상 크기의 5배로 확장되어 인근의 논들이 잠기고 광활한 물의 면적이 됩니다. 이곳에서 크메르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배워서 요리부터 기도까지 모든 활동이 물 위에서 이루어지는 떠있는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수위가 높아지면 전체 마을이 물의 흐름에 따라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수상시장, 수상학교, 그리고 심지어 사원까지 물과 함께 떠다닌다. 이곳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노를 젓는 법을 배운다. 그들은 알루미늄 그릇, 플라스틱 양동이, 그리고 대나무 바구니를 사용하여 작은 물 자전거를 만들어 호수를 가로질러 우아하게 미끄러진다. 이 장면 속에 서면 인간의 자연 적응에 대한 믿기 어려운 증거인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물 위에서의 삶이 정말로 보이는 것처럼 쉽기만 한 것일까? 이 수상 생활에 숨겨진 구석들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면 이라는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숫자 9. 세계 유일의 외눈박이 총리. 수십 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 중 하나는 최고 공식으로 있는 훤션 총리이다. 그는 크메르 루주 시대의 부상을 입어 한쪽 눈만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재임한 지도자 중 한 명이다. 최근 그는 아들 훤 마네에게 권력을 이양했지만 여전히 배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아들의 국가 건설을 지원하고 조언하고 있다. 캄보디아를 방문할 때 또 하나의 독특한 점은 특이한 화폐 제도를 빠르게 깨닫는 것이다. 이 나라는 캄보디아 리엘과 미국 달러를 동시에 사용한다. 더 큰 거래의 경우 미국 달러가 선호되는 반면 소액 거래나 거스름 돈에는 리엘이 사용된다. 흥미롭게도 이곳에서 이치제세니롤 지폐를 거의 볼 수 없는 것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를 불운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로 얼토당토 않는 방식으로 사용되기 거의 불가능한 지폐가 된다. 이 나라에서 금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자산으로 여겨지며 종이돈은 단지 이름에 불과합니다. 많은 이웃 국가들의 엄격한 도박 규제와는 달리 캄보디아는 이 활동에 대해 꽤 개방적입니다. 특히 프놈펜, 시아누크빌 및 국경 지역과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공공 도박이 허용됩니다. 여기에서는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끌어들이는 대규모 현대 카지노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카지노의 인기는 캄보디아의 경제와 오락 환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숫자 업. 캄보디아 방문 시 놓치지 말아야 할 5가지 인상적인 명소. 여행을 시작하기 위해 앙코르와트의 혼잡함에서 멀리 떨어진 정글 깊숙이 위치한 고대 사원 단지 코케르로 향해 보세요. 10세기에 크메르 제국의 수도였던 코케르는 독특한 7층 피라미드 모양의 중앙사원 프라삭 톰으로 유명합니다. 마야 건축을 연상케 합니다. 다음 일정은 수도 프놈펜으로 이동하여 왕궁과 은색 파고다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 건축 복합체는 도시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왕의 거주지로서 캄보디아 왕국의 상징입니다. 은색 파고다는 5,000개 이상의 은타일로 포장된 바닥과 귀중한 에메랄드 불상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거의 4,000개의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견고한 금으로 만들어진 미륵불상도 함께 있습니다. 푹펜에서는 뚜올 슬랭 대학살 박물관, 에시 감옥이 크메르 루주 정권 하에 어두운 시기를 생생하고 잊을 수 없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시아누크빌 연안에 위치한 캄보디아의 두 번째로 큰 섬, 코롱으로 가보세요. 이곳은 길게 이어진 고운 백사장 해변과 청록색 물, 다양한 해양 생태계를 자랑하는 진정한 해변 애호가의 낙원입니다. 태양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산호초 사이에서 수영하고 스노클링을 하거나 원시림과 시원한 폭포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는 일부 해변에서 매혹적인 생물 발광, 플랑크톤 현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엠립 근처로 돌아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담수호인 톤레사프를 탐험하고 캄푹 플룩의 수상마을을 방문해보세요. 여기에서는 계절에 따라 기둥 위에 세워진 집이나 물 위에 떠있는 집들을 볼 수 있는 독특한 생활 방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민들은 전적으로 어업에 의존하며 수상시장부터 학교까지 모든 활동이 물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최고의 경험을 위해 캄보디아를 건기 시즌인 11월부터 4월 사이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씨가 시원하고 비가 적을 때 은행이나 신뢰할 수 있는 환전소에서 미 달러나 유로를 캄보디아 리엘 KACER로 교환할 수 있으며 카드 결제가 모든 장소, 특히 농촌 지역이나 전통시장에서는 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숫자 7. 베스파를 타고 음식 탐험하기. 캄보디아의 상징적인 요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생선 아목입니다. 이 요리 걸작은 뱀눈제비 또는 다른 담수어의 달콤한 맛과 코코넛 밀크의 풍부함, 그리고 깊고 향긋한 크로원가 자체의 캄보디아 향신료 페이스트의 조화를 이룹니다. 레몬그라스, 강황, 갈랑갈, 마늘, 샬롯, 고추로 만들어진 로클락은 일상 식사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인기 있는 향긋한 볶음 소고기 요리입니다. 깍둑썰기한 소고기는 마늘, 후추, 피쉬 소스, 설탕으로 양념한 후 고온에서 빠르게 볶아 부드러움과 단맛을 유지합니다. 이 요리는 보통 상추 위에 토마토와 양파와 함께 제공되며 쌀 또는 프렌치 프라이와 함께 나옵니다. 로클락의 시그니처 디핑 소스는 라임 주스, 소금, 곱게 간 후추의 생생한 혼합물로 잊을 수 없는 풍미와 매운맛, 그리고 상큼한 맛을 창출합니다. 거리 음식으로는 캄보디아에서 독특한 즐거움들이 많이 있으며 예를 들어 코코넛 커스터드 필링이 들어간 찐 호박 케이크인 넘생끼 아로페유, 단맛이 나는 바나나와 코코넛 밀크 디저트, 다양한 신선한 열대 과일 등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캄보디아 사람들은 튀긴 곤충, 거미, 메뚜기, 개미 등의 독특한 간식도 즐기며 이는 지역 시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요리에 잊을 수 없는 독특한 점은 클래식 베스파의 뒷자리에서 거리 음식 씬을 탐험하는 경험입니다. 이 스쿠터의 독특한 엔진 소리와 우아한 디자인은 좁은 골목에서 분주한 야시장에 이르기까지 도시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주목할 점은 운전사들이 종종 지역 전문가로서의 역할도 겸하며 지역 주민들도 잘 모를 만한 장소로 안내해 준다는 것입니다. 숫자 6. 앙코르 사원 복합체, 캄보디아의 세계적 경이로움. 명백하게도 앙코르 사원 복합체는 캄보디아에서 가장 웅장한 상징으로 이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세계적 경이로움입니다. 시엠립, 시 근처에 위치한 이 복합체는 단순한 사원 모음이 아니라 거대한 건축 유산입니다. 9세기에서 15세기까지의 크메르 제국의 화려함을 반영하고 있으며 복합체 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구조물은 앙코르 와트입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된 사원이자 가장 큰 종교 기념물입니다. 12세기의 수리아 바르만 2세에 의해 세워진 앙코르 와트는 그 거대한 규모뿐만 아니라 완벽한 대칭과 힌두교 및 불교 서사시를 묘사한 정교한 조각들로도 인상적입니다. 앙코르 복합체에는 수백 개의 거대한 돌 얼굴이 있는 바yon 사원이나 고대나무 뿌리로 감싸인 타 프롬 사원과 같은 다른 유명한 사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신비롭고 인상적인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앙코르 복합체는 1992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그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특별하다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캄보디아 국민의 자부심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목적지 중 하나로 매년 수백만 명의 방문객들이
이 한때 번성했던 문명의 웅장함을 목격하기 위해 찾고 있습니다. 숫자 5 아프사라 댄스는 유네스코에 의해 인정받은 공연 예술 형식으로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입니다. 고전 캄보디아 예술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감상하고 싶다면 아프사라 댄스를 주목하세요. 이 춤은 앙코르 사원벽에 조각된 천상의 무용수 아프사라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아프사라 댄서로 선택되는 것은 엄청난 영예이며 이들은 어린 나이인 6세 또는 7세부터 엄격한 훈련을 받으며 여성스러움과 우아함 그리고 세련됨을 구현하는 유연하고 유려한 동작을 마스터합니다. 그들의 의상 역시 화려하며 정교하게 손으로 자수한 전통 의복, 눈부신 금관, 반짝이는 장신구로 꾸며져 전설 속 아프사라처럼 변신합니다. 정말 놀라운 점은 역사적인 소용돌이 속에서도 특히 크메르 루주 정권 하에서도 아프사라 댄스의 예술이 보존되고 되살아났다는 것으로 이는 캄보디아 문화의 회복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공연 예술 형식은 유네스코에 의해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아 과거 문명의 영혼을 지니고 있습니다. 숫자 렉서스와 메르세데스는 캄보디아인들에게 채소를 운반하는 것에만 가치가 있습니다.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가장 놀라운 광경 중 하나는 농촌 지역에서 렉서스와 메르세데스와 같은 고급 자동차가 농산물이나 짚을 운반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프놈펜이나 다른 캄보디아 도시의 거리를 운전하면 구형 도요타와 렉서스 모델들이 많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중고차에 대한 세금이 낮고 다양한 공급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량들은 인근 국가들보다 캄보디아에서 훨씬 저렴합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종종 1990년대 도요타 캠리나 렉서스 RX2와 같은 구형 모델에 기꺼이 지불합니다. 프놈펜에서 여전히 부드럽게 운행 중인 1990년대 도요타 캠리를 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광경입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많은 가정에서는 높은 클리어런스의 SUV가 개인적인 이동과 화물 또는 농산물을 운반하는 데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채소, 볏짚 또는 건축, 자재로 가득 찬 고급차를 보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닙니다. 숫자 3. 영웅 쥐들이 지뢰로부터 캄보디아를 구합니다. 캄보디아는 지뢰로 인해 심각하고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전쟁에 치명적인 잔재는 여전히 지역 주민들에게 큰 위험을 안깁니다. 여기서 특별히 훈련된 아프리카 자이언트 파우치 쥐들이 땅속에 묻힌 폭발물의 냄새를 감지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등장합니다. 이 쥐들은 몸집이 가볍고 매우 민첩합니다. 인간이나 태졸류의 기계보다 훨씬 더 높은 폭발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도 지뢰밭을 넘길 수 있을 만큼 가볍습니다. 단 한 마리의 쥐가 30분 안에 테니스 코트 크기만큼의 지역을 정리할 수 있으며 이는 인간이나 다른 기술이 따라하기 힘든 속도입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영웅 쥐 중 하나는 그의 분야에서 슈퍼스타인 마가와입니다. 그의 화려한 경력 동안 마가와는 100개 이상의 지뢰를 탐지해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마가와의 용기와 엄청난 기여는 동물 영웅을 기리는 PDSA에 의해 금메달로 인정받았습니다. 동물에게 주어지는 가장 높은 민간의 영예로 자주 여겨지는 숫자 이트오이의 축제는 모두가 보트를 경주하는 행사입니다. 매년 가장 크고 중요한 축제 중 하나인 쫄참 파마이는 크메르 새해대로 보통 4월 중순인 4월 13일부터 15일 사이에 기념됩니다. 이는 태국의 송크란이나 라오스의 물축제와 유사하게 건기에서 우기로의 전환을 표시하며 새로운 해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 기간 동안 가족들은 집을 청소하고 파고대 국물을 준비하며 전통게임과 물뿌리기를 통해 행운을 기원합니다. 또 다른 의미 있는 축제는 9월이나 10월에 보통 열리는 푸엄펜, 즉 조상축제입니다. 이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고인, 특히 조부모와 부모에게 감사를 표하고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15일간의 축제 동안 사람들은 파고다를 방문하여 음식을 바치고 공덕을 쌓으며 이러한 행동이 고인의 영혼이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캄보디아의 주요 축제 중 하나인 보놈톡, 보놈툭, 즉 물축제와 보트 경주를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축제는 매년 11월에 열리며 메콩강에서 톤레삽 호수로 그리고 다시 톤레삽 호수에서 메콩강으로 흐름이 반전되는 놀라운 현상을 기념합니다. 또한 풍작을 위해 신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프놈펜의 메콩강에서 열리는 전통 드래곤 보트 경주로 매년 수십만 명의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모여 응원합니다. 숫자. 생활비는 누구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춘 저렴한 거주지를 찾고 있다면 운이 좋은 것입니다. 프놈펜 시내에서는 원룸 아파트가 월 300에서 500에게 임대됩니다. 반면 교외에서는 가격이 월 150에서 250까지 낮아지며 이는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도시들보다 상당히 저렴합니다. 임대료뿐만 아니라 공공요금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 및 수도 요금은 월 약 도십에서 75이며 고속 인터넷은 약 25에서 50입니다. 도심에서의 이동도 매우 경제적입니다. 짧은 툭툭. 여행은 단 일주일에서 3일의 비용이 들고 더 편리한 이동을 원한다면 오토바이를 월 60에서 100대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식비에 관해서는 외식 시 좋은 식사를 3에서 5로 즐길 수 있으며 집에서 요리할 경우 월 식료품비는 약 100에서 150에 그칩니다. 시엔 캄보디아의 월 생활비는 매우 편안하며 교외에 거주할 경우 월 500에서 7리생까지, 도심에 거주할 경우 700에서 1200까지입니다. 이러한 편안한 생활 방식, 완벽한 편의시설 및 적정 비용이 결합된 캄보디아는 정말 살기 좋은 장소입니다. 우리는 함께 캄보디아에 대한 15가지 독특한 사실을 탐구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이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상을 지지하기 위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 정보는 참고용이니 결정을 내리기 전에 꼭 개인적인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